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경추 후 관절증에 대한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원 원장의 칼럼입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현대인의 근골격계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휴대폰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목을 쭉 내미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다가 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서 질환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은 경추 후 관절증인데요. 경추 후 관절증이란 목에 위치한 후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경추 후 관절증의 흔한 증상은 목과 어깨 쪽지의 통증입니다. 환자들은 어깨 쪽지가 무겁고 뻐근하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는데요. 심한 경우 날개뼈 근처까지 통증이 번지기도 합니다. 뒤통수 쪽으로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이렇게 뒤통수에 심한 통증이 생기는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관통입니다. 같은 신경절을 이용하는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건데요. 머리 쪽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과 후관절의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만나서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후관절증 때문에 머리로 올라가는 가지신경이 자극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양상은 특히 경추 상부에서 흔하게 나타나고요.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후관절증에 의해서 목 근육이 과부하되며 뒤통수 통증이 생기는 사례입니다. 목 근육은 뒤통수부터 날개뼈까지 넓은 영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부위에까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경추 후 관절증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듣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관절증이 심하다면 엑스레이 같은 영상검사로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영상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적인 진단, 즉 환자의 증상이 경추 후 관절증에 맞는지 분석하고 이후 엑스레이 등의 영상검사로 질환을 확인하는 것이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경추 후 관절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경추 후 관절증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핸드폰이나 모니터를 오래 보는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하고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간혹 운동만으로 증상을 해결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이는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이재원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라운드 숄더와 견갑골 운동장애에 대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재환 원장의 칼럼입니다.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세죠. 거북목과 구분 등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라운드 숄더로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라운드 숄더란 말 그대로 양 어깨가 앞으로 동그랗게 말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목과 어깨 주변 인대와 근육이 경직되면서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통으로까지 이어져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라운드 숄더는 어떻게 하다 생긴 걸까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척추 기립근과 견갑골 주변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손을 몸 앞으로 쭉 뻗어 조작하는 동작들이 후방 근육을 약화시킨 건데요. 후방 근육이 약해지면서 가슴과 복부의 전방 근육은 짧아져서 뭉치게 되고요. 그 결과로 머리와 목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거북목과 구분 등 라운드 숄더까지 우리 체형이 전반적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자세가 일으키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견갑골 운동장애입니다. 등 위쪽에 있는 견갑골은 마치 날개처럼 생겼는데요. 몸통과 팔을 연결하고 어깨를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운동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깨를 움직일 때 견갑골이 고정되지 못하면서 미끄러지거나 덜그럭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어깨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앞으로 이동하면서 어깨 관절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그 결과 회전근개 힘줄 충돌 증후군 또는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 더 나아가서 어깨 관절과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견갑골 운동장애의 경우 약물과 물리치료 그리고 주사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하나의 치료만 받아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경근 훈련과 근육 협응 훈련, 그리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견갑골 운동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거북목과 구분 등을 개선하려면 흉추 후만, 즉 등 쪽으로 굽은 흉추를 바로잡고 머리를 중립 위치로 정상화하는 치료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치료만큼 중요한 것은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중에도 틈을 내서 굽어지는 목과 등, 어깨를 바로 펴주시고요. 중립 자세를 부단히 연습하고 짧아진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도 꾸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이재환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정형외과 전문의 이주엽 원장의 칼럼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 또 컴퓨터 마우스를 오래 사용한 뒤에 손목이 지끈거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무리해서 나타난 일시적인 통증이라면 휴식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요. 만약에 증상이 지속되거나 절인 증상이 동반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수근관이란 9개의 힘줄과 1개의 신경이 지나가는 작은 통로를 말합니다. 이 수근관이 다양한 원인으로 좁아지면 그 안에 있던 정중신경이 압박되고요. 손바닥과 손가락에 통증과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데요. 저림과 통증을 비롯해서 손의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대표적이고요. 손의 힘이 약해지고 아침에는 손이 굳거나 경련이 나타나는 증상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죠.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받았다면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하는데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고요. 심하지 않은 경우 보조기로 손목을 고정해서 호전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손목 통증과 무뎌짐 증상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터널 증후군이 심해지면 손목 통증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근육이 약해지면서 손의 힘도 약해지고 손가락의 마비 증세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심화돼서 비수술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불가피하게 수술적 치료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죠. 평소 손목을 자주 사용한다면 손목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겠고요.
손목을 사용하는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손목을 쉬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체중이 과다할 경우에도 손목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이주엽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